예, 안녕하십니까. 자, 일정 피치 값을 가지는 스프링 애니메이션을 한번 구현을 해보죠. 자, 동영상을 한번 감상을 할까요? 스테이플러 밑에 일정 피치 스프링 밑에 이 동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죠. 그러면 스프링의 간격이 어떻습니까? 피치 값이 똑같죠. 그렇죠? 피치가 뭐냐고요? 설마 그걸 물으시진 않으시겠죠? 이게 스프링이 이렇게 간격이라 보시면 됩니다. 간격. 이 피치 값이라고 그럽니다. 그렇죠? 우리가 뭐 기계 제품 같은 거 특히 원형 뭐 기어나 스프로켓 뭐 이런 걸 하시다 보면 피치1 뭐 그런 말들이 많이 나옵니다. 피치라는 것은 간격이라 보시면 됩니다. 자, 이거 어떻게 구성하냐면 기본적인 원리는 어떤 거냐면요. 실제로 지금 두 개의 단품입니다. 이 부분이랑 이 부분이랑 이 움직이는 부분 있죠. 이 움직이는 겁니다. 얘는 고정되어 있는 부분이고 이 부분하고 이 부분 사이에 일종의 선이 있는 겁니다. 가상의 선이 있고 이 선이 늘었다 줄었다 하고 그 선에 스프링하고 연동관계를 통해서 스프링이 자연스럽게 줄었다 늘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외부 참조 관계를 가진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걸 구현하려면 일단 수식 관계가 필요합니다. 참, 수식을 쓴다는 게 조금 여러분한테 죄송합니다만 어느 정도까지 모션을 공부하시는 분이니까 어느 정도까지는 최소한 그렇죠? 수식 정도를 따라 하실 수 있을 정도까지는 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지금 와서 뭐 수식을 다시 설명하고 넘어가기는 좀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보죠. 일단 어셈블리부터 하나씩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솔리드웍스에서요. 파일, 새 파일, 어셈블리 저장부터 할까요? 자, 저 D 드라이브에 지금 어디다 저장하고 있죠? 모션 스터디의 애니메이션에 여기 보시면 스테이플러 있죠? 일정 피치 요거에 언더바 T로 저장을 해드리겠습니다. T 이렇게요. 혹시나 그렇죠. 다른 파일을 건드릴 가능성도 있으니까요. 제가 그럼 이렇게 하죠. 이 창을 닫아버리고요. 이것도 지워버리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테스트 방을 하나 만들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부분 요겁니다. 요거 두 가지만 컨트롤 C 테스트 방 안에다가 복사해 놓고 쓰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다 보니까 이 스프링을 제가 건드릴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자, 새 파일 빠르게 진행을 하죠. 컨트롤 S 테스트 방에 나와요. 스테이플러 어셈블리 언더바 T로 저장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기존에는 부품을 가져와 있죠. 그 점에 이제 원점을 보고요. 부품 삽입 찾아보기 테스트 방 안에 들어있는 픽스 파트 있죠. 열기 하겠습니다. 자, 원점을 일치시킨 상태로 가져오겠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렇죠? 최대한 유사하게 흉내를 내려고 해봤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그냥 한 게 아닙니다. 이렇게 보면 뭐 이상한 거 있죠. 예. 판금으로 만든 겁니다. 판금이 뭐냐 이런 얘기죠. 철판을 구부리고 해서 형상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렇죠? 자, 단품 편집 상태로 내려와 볼까요? 화면에 판금 형상 보이시죠? 이 탭 없는데요. 마우스 오른쪽 누르시면 판금이라고 있죠? 예, 판금. 자, 올라오겠습니다. 이거는 뭐 움직이는 요소는 아니니까 픽스 고정을 시켜 놓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움직이는 요소를 가져와야겠죠? 부품 삽입, 무빙 파트 있죠? 참 영어가 저렴합니다. 그렇죠? 제 영어 쓰는 거 보이시죠? 저렴합니다. 뭐 어려운 복잡한 용어 쓸 필요 있나요? 스테이플러 어려운 용어 썼다고요? 호직기스라고 할까요? 그렇죠? 아, 그렇죠. 표준어를 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일본어라고 해서 꼭 나쁜 언어는 아니죠. 인간이 쓰는 언어니까. 자, 메이트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뭐부터 잡아야겠습니까? 이거 동심부터 잡아야겠어요. 이 부분이랑 이 부분이랑 동심. 오케이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얘가 삐딱삐딱 이렇게 회전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 면이랑 이 바닥면이랑 평행 하면 더 이상 삐딱삐딱 하진 않겠죠. 그 대신 앞뒤를 이렇게 움직이기는 하겠죠. 자, 여기 이제 적당한 위치에 갖다 놓으시고 준비가 끝난 겁니다. 자, 컨트롤 S 저장부터 해야겠죠, 당연히. 자, 원점에 이제 감춰 놓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스프링을 새로 만드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새 파트 하셔가지고 그냥 빠져나오겠습니다. 나온 다음에 빠져나온 다음에 ESC 키 누르라는 얘기입니다. 요거는 자유롭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 웨브 파일로 저장하겠습니다. 스프링 언더바 T로 저장을 하죠. 어셈블리와 동일한 위치에 저장하고요. 자, 얘는 어떻습니까? 최소한 이렇게는 움직여야 되지만은 이 방향으로 해서 이렇게 움직이면 어떻습니까? 좀 그렇죠. 위아래 움직이는 것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메이트에서 1침 메이트를 거는데 저는 어셈블리에 이 면하고 걸어도 상관없습니다. 저는 습관적으로 이제 픽스의 면하고 픽스된 파트의 면하고 그런 거를 좋아해서 그런 것 뿐입니다. 자, 정면이랑 이 스프링의 정면 있죠? 야후 이제 일치를 시키는 겁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누구랑 걸어야 될까요? 윗면? 우측면? 우측면 안 되겠죠? 우측면은 이렇게 움직여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윗면이랑 얘의 윗면 이렇게 일치를 시키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스프링은 어느 쪽으로 움직일까요? 이렇게 하면 움직이겠죠? 이렇게 하면 움직이지, 이렇게 움직이거나 이렇게 움직이지는 않겠죠. 자, 이렇게 하면 어떤 기본적인 작업을 하기 위한 준비 단계는 끝난 겁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얘가 이제 지금부터 중요해요. 위아래 움직이는 거죠. 그러면 이 스프링 파트 편집 상태로 내려오셔가지고 뭘 하셔야 되냐면 참조선을 하나 만들어야 되는데 그 참조선은 스케치에서 만들겠습니다만 외부 참조 없음이 눌러져 있으면 절대 안 됩니다. 이건 누르시면 안 돼요. 외부 참조 관계를 가진다는 얘기죠. 3D 스케치 이미 위치에다가 그렇죠? 이면 괜찮습니다. 이렇게 또는 이면은 안 돼요. 왜냐하면 이렇게 그리면 돌려보면 어떻게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탭키로 이렇게 면을 바꾸실 수가 있습니다. 찍어진 이리 방향 괜찮고요. 이것도 괜찮죠. 얘 안됩니다. 얘 괜찮아요. 찍으시고 자, 여기서부터 이제 잘 보세요. 어느 거죠? 움직이는 이놈에 있죠. 이놈의 어떤 동그라미점입니다. 그러니까 이 뒤에 있는 부품을 잠시 이 픽스 파트 있죠. 얘를 숨기겠습니다. 숨기고 얘 찍고 요 안쪽 요 원 있죠. 원이랑 중심이 같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놈이랑 이 면이랑 일치 평면상에 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쪽은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그렇죠? 요 숨겨놨던 것을 다시 한번 표시한 다음에 이번에는 이 픽스 파트에 요 모서리 있죠. 요 모서리랑 동심 걸고요. 그 다음에 이 면이랑 일치 평면상에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빠져나와보죠. 이 화살표의 의미는 뭡니까? 서로 다른 파트, 다른 단품하고 연결 관계를 구성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외부 참조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이런 뜻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빠져나오겠습니다. 자, 어셈블리 올라오죠. 그러면 실제로 얘가 살짝 움직여보죠. 그 다음에 업데이트 해보면 어떻습니까? 이게 따라오죠. 그렇죠? 네, 애니메이션을 하면 이제 실시간적으로 얘가 따라오고 그렇게 될 거란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스프링을 위한 어떤 기준선이 하나 만들어진 겁니다. 죄송합니다. 목소리가 낭낭하지 않습니다. 아침이라 보니까 토요일 아침에 일찍 나와가지고 이 짓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7시입니다. 7시, 아침 7시. 아, 정말 이거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도 그런가요? 밤늦게 공부하고 계신가요? 아침 일찍이요? 가족이 계시는 분들은 또 애들이 깨기 전에 공부 좀 해야 된다고 하는데 눈은 감기고 그렇죠? 힘듭니다. 그렇지만 또 자식들을 위해서 일해야죠. 뭐 어떡합니까? 자,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스프링을 이 상태로 작업하면 좀 작업하기 불편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새로 파트를 열어가지고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스프링을 작업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와선도 필요하겠죠. 와선을 필요하면 여기 점이 필요한데요. 면이 하나 필요하겠죠. 그러면 지금으로 본다면 이면은 아니고 이면도 아니고 윗면인데 윗면이 지금 원점에 걸쳐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조금 작업하기 불편합니다. 그럼 면을 하나 만들죠. 일단
우측면이었네요. 보이게 하겠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커져? 네, 적당히 줄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컨트롤 키 눌렀나봐요. 이렇게 조금 줄여놓고 작업하겠습니다. 어차피 무한면이니까 뭐 크기는 상관없죠. 근데 작업이 불편하니까 좀 그런 것 뿐입니다. 자, 면을 하나 만들죠. 이 면 찍고 요 포인트를 찍으셔가지고 점, 요 점에 붙이겠습니다. 오케이 하죠. 근데 제가 이제 이 스프링 있지 않습니까? 스프링의 그 반경 있죠. 스프링의 반경을 얼마로 할 거냐면 0.5로 할 겁니다. 0.5로 할 거니까 이 면하고 탄젠시하게 되려면 지름이 0.5니까 반지름 얼마 돼야 될까요? 0.25로 하겠습니다. 나중에 보시면 좀 알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이 면에 대해서 다시 한번 0.25 정도 옵셋을 하는데 0.25죠. 위에서 본다 그러면 이렇게요. 이 안쪽으로 왼쪽 방향으로 들어오게끔 화살표 이쪽으로 하는 게 좋습니다. 화살표 어떻게 바꾸죠? 이 수직 뒤집기로 바꾸시면 돼요. 왜? 이쪽을 보면서 스케치할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 상태에서 스케치하고 들어오면 이 면 잡고 스케치하고 들어오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되는 거고, 만약에 수직 뒤집기 하셔가지고 스케치하고 들어오면 이렇게 이 방향으로 해서 스케치가 들어오는 거죠. 뭐 어느 방향으로 들어오든 상관없습니다만 저는 이쪽 방향을 해서 들어오겠습니다.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렇죠? 자, 오케이 하겠습니다. 2.15, 0.25 잘 기억하고 계십시오. 오케이 됐어요. 그러면 실제 이면은 이제 더 이상 필요 있나? 필요 없죠. 그래서 이 부분은요 숨기겠습니다. 이 부분도 일단 숨기죠. 자, 그러면 이면에 대해서 스케치하고 들어오겠습니다. 원을 그리죠. 이거는 이제 헬릭스만을 위한 원입니다. 그렇죠? 헬릭스만을 위한 원이니까요. 지름을 한 3 정도로 주겠습니다. 3 좋습니다. 오케이. 그죠? 근데 이놈은 어디 있어야 되겠습니까? 이 선하고 관통이 되어 있어야겠죠? 그러니까 이 점 잡고 이 선 잡고요. 관통쯤에 이렇게 완전 정의가 되겠죠? 오케이 빠져나오겠습니다. 얘를 가지고 이제 헬릭스를 만드는 거예요. 공면 있죠? 공면에 낯선형 곡선을 쓰셔도 되고 여기서 낯선형 곡선을 써도 되겠습니다. 이 원을 금방 그랬던 원을 찍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타입은 피치와 회전으로 하겠습니다. 반대 방향으로 하고요. 일정 피치로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은 일정 피치니까요. 피치 값은 한 이 정도로 적당히 주겠습니다. 회전수는 저는 고정을 시키겠습니다. 한 40바퀴 정도 올라갈 거다 이런 얘기죠. 지금 단계에서는 어떻습니까? 실제 우리가 그랬던 이 센터선 있죠. 얘보다 작을 수도 있고 늘릴 수도 있습니다. 적당하게 이렇게 주고 그래서 수식을 통해서 제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자, 시작 각도는요. 어디를 잡을까요? 예, 일단은 지금 반시계 방향으로 되어 있죠. 저는 시계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시작 각도는 0을 잡으셔도 되고 파워포인트처럼 270도를 잡으셔도 상관없고 뭐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270도로 하죠. 오케이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수식을 통해서 제어를 하는데요. 그 전에 하나 꼭 하셔야 될 작업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이 높이 치수가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3D 스케치하고 들어오셔가지고요. 실제로 완전 정의되어 있는데 치수를 걸면 당연히 뭐라고 뜨겠습니까? 에러 나겠죠. 그렇지만 유도되는 치수라는 것은 실제 영향을 미치는 치수가 되는 겁니다. 구속되는 치수라는 것은 영향을 안 미치지만은 다른 수식 관계를 위한 어떤 비활성화된 치수가 생성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일종의 레퍼런스 치수, 참조 치수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확인 누르면 뭔가 하나 회색이라는 것은 실제 더블 클릭하셔서 치수를 바꿀 수 있나요? 바꿀 수는 없는 치수예요. 그렇지만 이제 수식을 걸기 위해서 필요한 치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하나 만들어 놓죠. 됐죠? 파워포인트는 76인데 왜 여기는 84냐? 그렇죠? 그건 신경 쓰지 마십시오. 왜죠? 아까 제가 이 움직이는 파트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파워포인트 이 움직이는 파트의 위치에 따라서 이게 76이 될 수도 있고 84가 될 수도 있죠. 근데 지금 단계 중요한 건 뭐죠? 이 헬릭스의 얘의 이 높이 값을 80하고 얘의 이 센터선 있죠. 센터선 높이하고 맞추는 기능이 중요합니다. 아시죠?
자, 갑니다. 수식을 거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자, 이렇게 보죠. 수식에서요. 낯선 곡선을 찍어 보시죠. 그럼 80 보이시죠? 그렇죠? 이 80을 찍으면 됩니다. 여기 높이란 얘기죠. 여기다 뭘 줘야 됩니까? 이 스케치를 찍었을 때 이 스케치 치수 있죠. 얘를 주는 겁니다. 지우죠. 지금 여기 보이죠? 이 치수를 찍어야 됩니다. 네, 넌이 빠졌네요. 네, 넌. 근데 지금 여기서 중요한 건 뭐죠? 아까 위에 밑에서 나중에 이제 스프링의 단면을 쳤을 때 지름이 0.5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반지름 얼마죠? 0.25입니다. 위에도 0.25. 그렇죠? 그럼 실제로는 얼마를 빼야 될까요? 여기 조금 헷갈립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실제 이 값은 그렇죠? 여기서 본다 그러면 이 평면하고 약간 떨어져 있죠. 0.25만큼. 그렇죠? 여기서도 0.25 빠질 거고 위에서도 0.25 빠져야 되니까 실제로는 파워포인트처럼 0.25를 주지 마시고 한번 0.5mm를 주겠습니다. 그렇죠? 오케이 누르면 태키 눌러도 됩니다만 83.78이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위에 정확하게 여기까지 아직 오진 않죠. 왜죠? 높이는 결정이 됐습니다. 확인 눌러야지만이 가는 거예요. 중요한 건 이제 피치 값입니다. 피치가 이제 줄었다 늘었다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피치를 제어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피치를 하는 것은 결국은 뭐죠? 높이 나누기 회전수 하면 되죠. 그렇죠? 자, 좀 더 줄여 볼까요? 여기다 대고요. 낯선 곡선의 피치라는 게 누구죠? 요 2 말하는 겁니다. 요 2요. 찍으시고 여기다 대고 전체 이 스케치에 스케치 찍으니까 스케치가 자꾸 이렇게 보입니다. 작업하기 불편하시죠? 그러면 주석에서 처음에 할 때 주석에서요. 일단 여기까지 하고 확인 눌러볼까요? 요 부분 때문에 그렇죠? 요 부분을 지워버리겠습니다. 딜리트. 여기까지 하고 뭔가 있나요? 예. 확인 누르겠습니다. 일단 얘 누르죠. 요 주석에서요. 참조 치수 있죠? 피처 치수 보이게 해놓고 작업하면 훨씬 더 쉽습니다. 그러면 수식에 들어오죠? 됐죠? 요거는 남아있죠? 여기다 대고 뭘 좀 냅니까? 요 2번 있죠? 이 피치 값입니다. 피치 값이라는 것은 전체 높이죠? 이 높이 빼기 0.5mm 를 높이를 나누기 회전수로 하면 되겠죠. 회전수라는 것은 결국 46이 회전수가 되는 겁니다. 오케이 누르면 피치 값이 얼마 됩니까? 2.09mm 정도 된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자 확인 누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거의 뭐 끝난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자 일단 저장하고 한번 들어와서 확인해보죠. 여기 보이나요? 안 보이죠? 왜 안 보이죠? 여기 보기에서 곡선 있죠? 곡선 보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얘를 이렇게 한 다음에 업데이트 해보죠. 그럼 늘어나죠? 하면 업데이트 하면 또 줄어들고 이렇게요. 그렇죠? 이게 무한정히 이렇게 줄 수는 없잖아요. 이렇게 주면 이건 에러입니다. 이거는 그렇죠? 이렇게 되면 이제 에러라기보다는 뭐죠? 실제 스프링 형상을 집어넣으면 이건 에러 형상이 좀 이상해지겠죠. 일정한 반경 내에서 움직여야 됩니다. 자 이제 실제 스프링 형상을 구현해 보죠. 파트 열기 하셔가지고요. 여기다 작업을 하는데 자, 작업을 하자니까 이 피처 치수 때문에 좀 그렇죠. 숨겨 놓겠습니다. 여기에 면이 필요합니다. 그럼 보면 정면이 여기 있나요? 정면이 딱 여기 있다고 보기에는 그렇죠. 왜냐면 이게 좀 돌아가는 데가 좀 스페이스 누르고 측면 보죠. 정면하고 이 나선형 곡선의 시작점하고 같으면 다행인데 안 같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저는 평면을 하나 더 만들겠습니다. 자, 면 만들기 하셔가지고요. 자 지금은 정면하고 정면인데 요 점을 지난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됐죠? 오케이 하고 이 면을 잡고 스케치하고 들어오겠습니다. 어디로 자고 도망가나요? 그렇죠? 그 다음에 원을 하나 그리는 거죠. 얘는 지름이 얼마 됩니까? 0.5가 되는 겁니다. 오케이 하시고 다시 한번 보죠. 0.5 도망을 가요. 그렇죠? 야 이거 어디로 도망가냐 너. 그렇죠? 빨리 와라. 어디 가나요?
어디 있나요? 예, 위로 갖다 놓겠습니다. 요 점 찍으시고요. 그 다음에 와선 찍으시고 관통하면 이제 완성이 되겠죠? 빠져나오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걸 어떻게 하면 되죠? 피처에서 수입하면 되겠죠? 이 단면이 이 경로 따라 흘러간다 하면 저로로로 만들어질 겁니다. 오케이. 됐죠? 예, 3D 스케치 이제 숨겨 있습니다. 평면도 다 숨기고요. 그 다음에 세이브 저장하면서 어셈블리 반영하면서 들어와 보면 이렇게 보이죠? 예. 자, 됐나요? 이쪽도 이렇게 되는 게 보이죠? 아까 전에 여기가 0. 그 뭐죠? 단면을 쳐보면 단면을 치니까 더 안 보이나요? 반대로 해보죠. 아, 이 윗면을 한번 보자. 윗면이 너무 밑에 있어가지고요. 파란 점을 잡고 위로 좀 올려보자. 아, 이렇게 보니까 더 안 보이네요. 자, 그럼 무슨 얘기냐면 아까 전에 왜 자꾸 제가 파워포인트 저걸 할 때 파워포인트처럼 이거 솔직히 제가 지금 생각해보니까 좀 잘못 만든 것 같아요. 왜 여기다 0.5를 줬느냐 이런 얘기죠. 이 단면 스프링의 단면이 얼마였죠? 0.5였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얼마 올라오는 겁니까? 정확히 요 면에서부터 탄젠시 이 면이 탄젠시하게 접해야 되니까 0.25만큼 올라오겠죠. 이 단면이 0.5니까 그의 절반인 0.25. 그렇죠? 이쪽도 0.25가 되겠죠. 결론적으로는 이 스케치 선에서 얼마만큼 빠져야 되죠? 0.5mm가 빠져야 되는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충돌 나는지 한번 볼까요? 도구에서 간섭 탐지. 예, 계산해보죠. 예, 간섭 없다 어떠죠? 0.25를 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쪽 건에서 아마 충돌이 날 것 같습니다. 파트 편집하고 내려오셔가지고 그러면 수식을 한번 보죠. 여기다 0.25라고 해볼까요? 여기다 0.25 주고 확인. 예. 이 단품 안에 걸려있는 수식을 보고 싶다 그러면 이 단품 밑으로 내려와야 되는 겁니다. 파트 편집하고 내려와야 돼요. 자, 다시 올라와서 다시 한번 살짝 움직인 다음에 업데이트 해보죠. 그렇죠? 시각적으로 봐도 뭔가 그렇고요. 한번 도구에서 간섭 탐지 해보면 예, 이 부분에서 살짝 에러 나는 거 보이시죠? 이 에러 나는 겹치는 부분이 얼마라는 얘기입니다. 약 0.25 정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이쪽도 그렇죠. 이거는 면적입니다. 예, 면적이죠, 면적. 이만한 양이 지금 충돌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다시 원래대로 하겠습니다. 자, 파워포인트 제가 실수한 것 같습니다. 다시 원래대로 0.5로 바꾸겠습니다. 이 부분도요. 0.5 됐죠? 확인 됐습니다. 올라오죠? 자, 컨트롤 S 모두 다 저장하고요. 이 스프링의 색깔만 좀 다른 거로 바꿔보겠습니다. 빨간색 정도로 할까요? 오케이. 됐죠? 자, 이렇게 해놓고 이제 뭐 해야 됩니까? 애니메이션 작업을 해야겠죠. 근데 실제로 이제 중요한 건 뭐죠? 움직이는 걸 이제 구현을 해야 되는데, 물론 뭐 얘를 마우스로 이렇게 적당히 꺼셔가지고 이렇게 움직임을 구현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거리 값을 주셔가지고 정확하게 구현하실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 뭐 거리 값을 한번 줘보자. 거리 주고요. 뭐 한 50 정도 줄까요? 삭제하고요. 어느 면이죠? 고정되어 있는 이 면이랑 움직이는 이쪽 면 있죠. 실제 우리가 3D 스케치 그릴 때 사용했던 그 면들, 그 원이 있는 면을 메이트 그는 게 좋겠죠. 오케이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초기 값이라고 보겠습니다. 더 줄여볼까요? 피처 편집에서요. 한 30 정도로 주겠습니다. 30은 너무 줄였군요. 40 정도로. 아니 40. 40 정도로 주겠습니다. 이제 적당하죠? 오케이 하겠습니다. 오케이 해놓고 자, 컨트롤 B. 이 스프링에 막 하다 보니까 피처 정의를 수정하십시오. 다시 한번 열어볼까요? 여기서는 문제 없죠. 다시 들어보죠. 여기서는 문제 없습니다. 저장 컨트롤 B. 근데 어디서 문제가 생겼을까요? 그럼 일단 거리 값을 한번 지워보죠.
지우고 다시 한번 움직이겠습니다. 너무 치수를 쭉 작게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컨트롤 B. 네, 잘 되죠. 그러면 메이트에서 한 50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림 메이트로 하셔가지고 50 이면 잡고요. 아까 4로 하는 바람에 오케이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초기 값이라고 보겠습니다. 자, 저장하고요. 업데이트 한번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애니메이션으로 들어오면 되겠죠. 모션 스터디 새로 하나 만들겠습니다. 그러면 한 뭐 5초 정도 할까요? 5초 정도에서 이 거리값 있죠. 이 거리값 치수 편집하셔가지고 한 더블 해보죠. 한 100 정도로 이렇게 만드시면 되겠죠. 계산해보죠. 계산해보면 이렇게 줄었다가 늘었다. 처음에는 이게 좀 버벅됩니다. 왜냐면 해석을 해야 되니까요. 얘 나름대로 막 머릿속으로 지금 계산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노란 게 올라오고 있는 게 보이시죠? 그러니까 한 번은 계산을 하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조금 빨라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실제 동영상으로 이제 이렇게 내보내기 하시면 적당하게 이제 재생이 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뭐 프레임 수도 조금 올려주는 게 좋겠죠. 기본이 7.5초죠. 동영상 저장하다 보면. 자, 이렇게 해서 일정 피치에 대한 스프링 애니메이션을 한번 구현을 해봤습니다. 근데 이것도 그렇죠. 실제적으로 이렇게 만약 튕겨나온 듯한 효과가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려면 좀 더 이제 머리를 써야겠죠. 그렇죠? 타임라인 배치를 잘 하셔가지고 지금처럼 그래서 시간 간격을 등분하지 마시고 요초까지는 얼마 요초까지는 얼마 요초까지는 얼마 이런 식으로 하셔가지고 배분을 잘 하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실제로 이 부분이 그렇죠? 쭉 왔다가 그렇죠? 서서히 압축됐다가 서서히 이제 빠르게 튕겨나간 듯한 그런 효과를 충분히 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건 타임라인 배치 테크닉이죠. 그래서 자, 그런 부분들도 여러분 한번 차분하게 한번 구현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잔소리가 컸습니다. 잔소리가 많아졌죠. 자, 일정 피치 값을 가지는 스프링 애니메이션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가변 피치를 가지는 스프링 애니메이션을 한번 구현해 보겠습니다. 이거는 따로 저장해 드리겠습니다. 세이브 하고요. 예, 수고하셨습니다.